안녕하세요. 문화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렬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병렬형이란 평행을 뜻하는 말이죠. 평행은 이렇게 나란히 생장점이 있어서 아래와 위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파라렐 스타일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의 소재를 보겠습니다. 곧게 쓸 수 있는 라인으로서 수수죠. 잘 익은 수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끼시아입니다. 이끼시아. 그리고 주꽃으로 쓰일 것은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 요거는 이제 불로초죠. 불로초. 그리고 아게라텀. 자, 오늘은 베이스로 이끼를 쓰고요. 그리고 좀 첨가제로서 돌을 쓰겠습니다. 자, 먼저 전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전개도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형태에서 A그룹과 B그룹, C그룹이 약간의 그 삼각형, 부등변 삼각형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신 것처럼 이 파라렐이라는 어떤 병렬 그런 스타일은 아래에서 생장점이 A점, B점, C점을 나누어서 우선 그룹 나누기를 해가지고 먼저 라인을 설정을 하는데요. A그룹을 꽂는 위치가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중심을 향해서 열십자로 대칭으로 자르죠. 일단 보이십니까? 금이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주그룹의 자리가 있어요. A 자리가 어디에 꽂느냐면 중심을 벗어나는 자리, 이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그룹은 요거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얘기하면서 이쪽 끝,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끄트머리로 이렇게 많이 가서 이쪽이 B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보조그룹으로서 A그룹 옆에 보면은 약간 사선으로 빗면으로 해서 이쪽을 차지하면서 A, B, C를 연결해 보면 부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를 한번 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파라렐 스타일, 병렬형 꽃꽂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이제 유럽에서 나온 그런 스타일인데요. 말하자면 유러피안이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유러피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파라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병렬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평행으로만 꽂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형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우선은 A그룹이 주그룹이라고 명칭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세력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제일 큰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똑바로 중심 약간 뒤쪽에 A그룹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놓지 마시고 보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 그룹을 놓으시되 보면 생장점이 다 각각이 다른 평행으로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웨스턴 스타일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구선, 곡선구선, 면구선, 입체구선까지 달아봤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표현법에 있어서 보통은 다 방사 배열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방사로 꽂혀진 데 반해서 오늘의 특징은 생장점이 꽂는 지점이 다 각각의 생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체 화제 속에서 가장 큰 그룹을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사선 방향에서 끄트머리 정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역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을 줍니다. 자, 이렇게 두 그룹을 주죠. 자, 다음은 이제 보조그룹이죠. 보조그룹은 보통 이제 주그룹 옆에 가서 약간의 그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라렐 라인의 그 마치 기본 라인처럼 예를 들면 가장 주된
A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겨냥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B그룹이고요. 요거는 보조하는 건데 보조 세력이거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C그룹이죠. C그룹을 그 주그룹 바로 앞변에 오른쪽으로 비껴놔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평면으로 보니까 직선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자리를 보시면 여기 A그룹의 자리와 B그룹의 자리와 그 다음에 이쪽에 C그룹의 자리가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면도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자,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꽃을 거기에서 더 붙여서 하는 것이 이제 그 파라렐 병렬형 꽃꽂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끼시아인데 지금 보면 수수가 주 라인이지만 보면은 수수 라인이 너무나 형태적으로 조형적으로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느낌이 줄 수 있는 잎도 있고 꽃잎도 이렇게 좀 결이 자연스럽게 있는 이끼시아를 가지고 보충해서 꽂아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피감을 내면서 마치 리듬감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파라렐 꽃꽂이, 예를 들면 병렬형 꽃꽂이를 하면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본형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주된 거는 제가 이제 약간 그 자연적인 형태, 그러니까 베게타티브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생적인 그러한 형태를 소재로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피감을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잎과 소재를 연결해서 이제 꽂습니다. 자, 제가 지금 뒤에서 꽂기 때문에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A그룹의 어떤 부피감을 수수와 이끼시아를 연결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옆그룹의 그 B그룹이죠. B그룹도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그룹입니다. 부그룹에도 이렇게 중심되는 라인과 보조되는 라인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꽃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병렬 꽃꽂이에는 꽃이 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 라인이 있는 그 곳에 다시 우리가 꽃꽂이를 하듯이 꽃을 평행으로 직선 평행으로 이렇게 앞뒤로 균형을 맞춰 가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도 옆그룹 쪽에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높이를 서로 이제 달리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넣을까요? 뒤에 넣는 건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뒤에 넣는 것도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량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앞에만 하지 마시고 뒤에도 균형을 맞추면서 꽂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옆그룹에, 보조 그룹에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꽃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형태를 만들었던 것은 방사 초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형을 한다, 삼각형을 한다 했을 때 중심의 외곽에 넣어서 외곽에 4개의 다리가 있고 중심에 포인트가 있으면 깊이를 나타내면서 모든 선을 거깃을 가선을 그리는 형태를 만들었지만 병렬형 꽃꽂이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하늘을 향하듯이 이렇게 평행을 바라보기 때문에 꽃도 아니면 모든 라인도 다 평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우회 정도의 그 공간 확보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베게타티브, 식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는 들판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수수라든지 이러한 그 달리아라든지 이끼시아 이런 종류는 어떤 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밑에 땅 쪽에 있는 그런 쪽에는 어떤 풀들이 있고 어떻게 그 야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밑받침으로 표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감이 있는 여기 아게라텀이죠.
아게라텀을 아래쪽에 이렇게 꽂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생하는 자연에서는 보면, 자연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꽂을 때는 전체를 키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건 항상 높낮이가 있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햇볕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산지대라든지 고산 뭐 이런 데 보면 그 풀들이 나는 그 습생이 다 틀립니다.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식물들은 들에 있는 것들만 하고, 위에서 피는 것들은 위로, 아래로 피는 어떤 지피식물이라 그러죠. 지피식물들은 이렇게 밑에서 땅을 포복하면서 피복하면서 꽂는 그런 스타일로 아주 자연스럽게 꽂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꽃만 꽂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잎도 같이 연결해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모습처럼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게라텀을 한번 밑에 달아나는 어떠한 그 작은 그룹의 그 소가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제가 많이 생략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이런 파라렐 라인을 베게타티브적인 식생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형태로 할 때는 자연에 있는 그런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게 꽂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가 가장 큰 지대에 높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키시아나 다알리아, 그리고 아주 밑에는 완전히 땅 위에 피어있는 지피류, 꽃이나 어떠한 그 식물류,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건데, 지금 아게라텀으로 약간의 색감을 보완해서 놓아줬고요. 다음은 이제 이 불로초죠. 불로초도 이제 질감이 아주 예쁜 그런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피류로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끼도 같고 해서 색상도 너무나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이제 보완하면서 꽂아 보겠습니다. 지금 꽂는 것들도 지금 거의 기본형에서는 모든 것을 파라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병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채점할 때 만약에 병행 꽃꽂이가 나온다면 당연히 생장점이 우선적인 어떤 시험의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사로 꽂지 마시고 다 평행으로 해서 위를 바라보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 형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본을 잡지만, 응용 형태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것을 꼭 수직으로 잡지 않아도 평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선이나 수평으로다가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나머지 소재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마치 들판에 있는 그러한 그 지피류들, 꽃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된 소재들은 거반 다 썼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이 공간을, 그러니까 지표 부분이죠. 땅 부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 남았는데요. 보통 이게 들판이다, 아니면 뭐 이런 그 산이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덮는 그 피복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끼나 모래나 자갈이나 여러 가지 흙, 이런 거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끼를 포함해서 어떠한 그 자갈 같은 것이 이제 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친 자갈돌 같은 거를 좀 그 토양을 생각하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이는 쪽으로 주그룹에 가깝게 붙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끼로다가 여기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끼는 덮을 때 꽂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U핀을 제가 준비를 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몇 번 설명을 해서. 자, 이렇게 생겨 있는 U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합니다. 이거를 수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수태는 색깔이 약간 자연 갈색으로부터 약간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새싹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색상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면에 이렇게 골고루 꽃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제가 처음에 이 폼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렸네요. 뭐냐면,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파라렐 할 때는 지금 방사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폼을 위로, 약 5cm 정도 위로 높여서 삐삐 라인 옆에 폭을 줬을 때 아니면 아래에 그 빗면을 줬을 때 이렇게 방사로 움직이 있어서 형태를 크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폼을 우위로 세팅하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병렬형을 보니까 우위로만 꽂지 평행으로만 꽂지 옆으로 꽂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폼을 우위로 꽂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기로부터 약 1cm 정도 약간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랄 폼을 깎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평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거기에 어떤 그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판이다 그러면 평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면 야산이다, 무슨 계곡이다,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는 프로랄 폼을 좀 높게도 세팅할 수 있고 그 어떤 그 화형에 따라서 이 베이스 깎는 게 다 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평행 꽃꽂이가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폼을 너무 높게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화기 높이 조금 아래 밑변으로 잘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꽂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넣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뒷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예. 다 어디서 보나 이렇게 평행이라는 것은 수직 평행도 있을 수 있고요. 사선 평행도 있을 수 있고 수평 평행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그런 평행은 병행꽂이는 이렇게 세우는 형태를 위주로 합니다.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죠. 오늘의 합격 포인트는 뭘까요? 예, 제가 계속 설명을 했듯이 프로랄 폼을 제대로 표면을 지표를 제대로 했는가 그런 걸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균형, 비율 이런 것들이 평행에서 잘 나타났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생장점이 골고루 다른 지역에서 나와서 평행선을 유지를 하는가, 그리고 서로 조화가 잘 맞는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병행꽃꽂이 굉장히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또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